안녕하세요. 상표 전문 변호사 김현정입니다. 요즘 테무나 쇼피처럼 해외 직구 플랫폼이 많아졌죠. 직구로 들여온 정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정품을 팔았는데도 상표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는다면 황당하겠죠. 오늘은 병행 수입이 언제 합법이고 언제는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상표법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행 수입의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병행 수입이란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브랜드 정품을 국내 공식 수입업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백화점에서 정품 가방을 사와서 한국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죠. 정품이긴 하지만 유통 경로가 공식 루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행 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품이어야 합니다. 브랜드가 만든 진짜 제품이어야 하고요. 위조품은 노네입니다. 둘째, 출처의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해요.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계열사 같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품질이 동일해야 합니다. 제조 방식, 성능, 성분 등에서 국내 정품과 차이가 없어야 하고요. 단순히 AS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세 가지 요건 중 정품일 것, 품질이 동일할 것은 수입해 판매하는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물건을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해 왔다면 문제 소지가 없죠. 그런데 출처 동일성 부분에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 사례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파는 시몬스 침대, 당연히 정품이죠. 그런데 한국에도 시몬스 상표를 별도로 등록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이름은 같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그런데 어떤 업자가 미국에서 정품 시몬스 침대를 사와서 한국에서 팔면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병행 수입해서 팔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두 회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출처가 다르다고 봤고요. 그 업자에게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정품을 팔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죠. 또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랄프 로렌 폴로 말고 우리가 흔히 두산 폴로라고 불렀던 브랜드가 있었죠. 당시에는 두산 기업이 폴로 상표의 국내 전용 사용권을 가지고 직접 고급 의류를 생산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3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된 폴로 브랜드 옷이 국내로 병행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폴로 마크가 붙어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생산된 품질 낮은 제품들도 많았고요. 두산이 판매하던 고급 제품과는 품질이나 유통 경로가 전혀 달랐던 거죠. 이 상황에서 법원은 두 회사가 같은 계열도 아니고 서로 협력 관계도 없다면 비록 정품이라고 해도 출처가 다르고 품질도 다르니 국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짜 제품이면 오케이가 아니라요. 누가 만들었고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해외 회사와 국내 상표권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출처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경우에 병행 수입이 문제가 될까요? 대표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상황입니다. 첫째, 소분하거나 재포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향수를 공병에 옮겨 담거나 원래 패키지를 제거하고 자사 로고로 바꾸는 건 출처 표시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공식 수입 제품처럼 광고한 경우. 백화점 정품, 공식 수입 정품 같은 표현을 쓰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고요. 상표법뿐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광고 문구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출처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해서요. 부정경쟁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식 유통품과 품질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OEM 제품이라 성분이 다르거나 운송 중 상태가 열화돼서 품질이 떨어진 경우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립스틱을 소분해서 케이스만 바꿔 판 업체가 침해로 인정되었고요. 또 병행 수입품을 백화점 정품이라고 광고한 업체도 출처 오인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또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제조한 OEM 제품과 성분이 다른 병행 수입품은 품질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침해로 판단됐어요. 요건을 못 갖추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십시오. 테무, 쇼피 등에서 직접 직구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 오픈마켓이나 중고마켓에서 병행 수입품을 판매하는 셀러분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제품을 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 주십시오.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정품인가요?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나요? 품질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자신이 없다면 판매 전에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행 수입은 정품이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전에 조금만 주의하면 막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이 괜찮은지 걱정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제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표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제 블로그, 인스타그램으로 편하게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